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재학공, 남궁찬의 공식 호칭에 관한 학술적 검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검토는 1691년 신미보, 하멸 남궁시세보, 과제선생집, 화서집, 지산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핵심은 남궁찬 공을 오랫동안 부재학공이라 불러온 전통 호칭의 근거를 확인하고 동시에 사후 국가가 추증한 대제학과 판서 등의 관직을 함께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즉, 이 연구는 호칭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통 호칭과 추증, 관직을 조화롭게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 검토입니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중의 전통 호칭 부재학공, 추증 관직 기록의 발견과 정리. 하멸 남궁시 문중에서는 오랫동안 16세 남궁찬 공을 부재학공이라 호칭해 왔습니다. 이 호칭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1691년 신미보와 하멸 남궁시세보에 기록된 생전 대표 관직, 즉 홍문관 부재학에 근거한 전통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후 지산집과 신도비명 등에서 남궁찬 공이 사후에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이조판서 등으로 추증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기존 호칭을 부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생전 관직과 사후 추증 관직을 함께 정리하고 남궁찬 공이 역사적 위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2. 연구 핵심 분석 자료. 1691년 신미보, 과제집과 화서집, 지산집 신도비명. 이번 연구의 핵심 자료는 크게 3계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691년 신미보와 세보입니다. 이 자료들은 문중에서 오랜 세월 전승해온 족보 자료로 남궁찬 공이 생전 대표 관직인 홍문관 부재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재학공이라는 전통 호칭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둘째, 과제집과 화서집입니다. 과제집에서는 홍문관 부재학증 2조판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화서집에서는 부재학 찬공의 충절과 유배 행적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전합니다. 셋째, 지산집입니다. 지산집은 조선 말 성균관장 명유 김복한이 찬술한 신도비명 자료로 남궁찬 공에게 추증된 대제학, 2조판서 등 최고 예우 관직을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남궁찬 공의 생전 위상과 사후 예우를 함께 보여주는 상호 보완적 자료입니다. 3. 남궁찬의 생애와 관직 위상. 성종, 연산군, 문신. 생전 대표 관직 홍문관 부재학. 남궁찬 공은 성종, 연산군 시대에 활동한 조선 전기의 문신입니다. 문과에 급제한 뒤 중앙청요직을 두루 거쳤고 성종 임금의 특별한 총애를 받을 만큼 학문과 문장,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연산군 시기에는 패비 윤씨 복위 문제에 직관하였고 무오사화 시기에는 살림의 화를 슬퍼하며 의롭게 상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배를 당했고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충절의 인물로 전해집니다. 남궁찬 공의 생전 대표 관직인 홍문관 부재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홍문관은 조선시대 경연, 왕명 출납, 학문 진흥을 담당한 최고 학술 기관이었고 부재학은 그 안에서 실질적인 학술 수장 역할을 한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부재학공이라는 호칭은 남궁찬 공의 생전 위상과 학문적 명예를 상징하는 정당한 전통 호칭입니다. 4. 전승의 연속성과 역사적 깊이. 400년 이상 이어진 문중의 명칭. 부재학공 전통의 역사성. 남궁찬 공이 세상을 떠난 뒤 하멸 남궁시 문중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를 부재학공이라 호칭해 왔습니다. 이 호칭은 단순한 문자 기록이 아닙니다. 문중의 일체감과 가풍을 지켜온 정신적 기둥이었고 선조의 학문과 충절을 기억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이 전통은 1691년 신미보에서 시작되어 과제선생집, 화서집, 지산집으로 이어지며 역사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재학공이라는 호칭은 오래된 관습을 넘어 문중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중요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주요 사료별 관직 기록 상세 비교. 초기 자료 생전 관직 중심, 후기 자료 사후 추증까지 확대. 주요 사료를 비교해보면 남궁찬 공의 관직 기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전승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91년 신미보는 남궁찬 공과의 시간적 거리가 약 180년 정도 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생전 실제 관직인 홍문관 부재학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 전통 호칭의 원천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과제 선생집은 17세기 중엽 자료로 홍문관 부제학과 함께 증 2조 판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전 관직과 사후 추증을 연결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화서집은 19세기 중엽 자료로 부제학 찬공의 충절과 유배 행적을 다시 조명합니다. 지산집은 20세기 초 자료로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2조 판서 등 전체 추증 관직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즉, 초기 자료는 생전 관직을 중심으로 하고 후기 자료는 사후 추증까지 확장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계통의 기록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남궁찬공의 전체 위상을 더 풍부하게 설명해줍니다. 6. 국가가 내린 최종 예우 추증 관직 2조 판서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직영연의금 부사도 총관 남궁찬공은 사후에 국가로부터 매우 높은 수준의 추증 관직을 받았습니다. 먼저 2조 판서는 조선시대 문관 인사권을 총괄하는 최고 행정관직입니다. 이는 국가가 문신에게 내릴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예우였습니다. 또한 홍문관 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은 조선 최고의 문안직입니다. 대제학은 학문과 문장을 대표하는 최고 명예직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와 문신에게 부여되는 영예로운 자리였습니다. 그 밖에도 직영연의금 부사, 도총관 등 왕실 학술지도, 사법, 군사와 관련된 관직도 함께 추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증은 남궁찬공의 충절과 학문, 그리고 사후 명예가 국가적으로 인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7. 양관 대제학의 학술적 개념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설명적 통칭으로서의 양관 대제학 여기서 양관 대제학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단일 관직명으로 양관대제학이라는 관직이 따로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홍문관과 예문관을 아울러 양관이라 부르는 표현은 조선시대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홍문관 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을 함께 추증받은 사실을 설명할 때 이를 종합하여 양관대제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학술적으로 충분히 타당합니다. 이 표현은 새로운 관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존재한 두 최고 문안직을 함께 설명하기 위한 후대의 학술적 통칭입니다. 따라서 남궁찬공의 사후 예우를 설명할 때 양관대제학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타명문가의 선조 호칭 관행 생전 관직과 추중 관직의 병기 전통 호칭과 국가 예우의 공존 다른 명문가의 사례를 보아도 생전 관직과 사후 추증 관직을 함께 존중하는 관행은 널리 확인됩니다. 안동권 씨, 연안 이 씨, 파평 윤 씨 등 여러 가문에서는 선조의 실제 재직, 관직과 국가가 추증한 공식 품계를 구분하면서도 이를 함께 기록하고 병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두 관직 기록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생전 관직은 선조가 실제로 맡았던 역사적 직책을 말하고 추증 관직은 국가가 사후에 내린 최종 예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남궁찬공의 경우에도 부제학공이라는 전통 호칭과 대제학판서, 추중이라는 국가 예우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기록은 한 인물의 생애와 사후 명예를 각각 보여주는 상호 보완적 자료입니다. 10. 사료 전승 및 검증 계통도 16세기 최초 묘갈명 전승 17, 18세기 신미복, 과제집 19세기 화서집 20세기 지산집 남궁찬공에 관한 사료 전승은 여러 시대를 거치며 이어져 왔습니다. 16세기에는 일학정 신용계 상국이 지은 최초의 묘갈명 기록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원본은 유실되었지만 그 존재는 후대 사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는 과제집과 1691년 신미보를 통해 홍문관, 부제학과 2조 판서 추증 기록이 확인됩니다. 19세기에는 대유학자 이항로의 화서집을 통해 부제학 찬공의 충절과 행적이 다시 조명됩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김복한의 지산집을 통해 대제학을 비롯한 전체 추증 관직이 종합적으로 정리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남궁찬공에 대한 기록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보완되고 확장되며 전승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10. 학술적 검토 결과 요약 부제학공 호칭의 정당성 국가 추증 사실의 확인 두 기록의 조화성 이제 학술적 검토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제학공 호칭의 역사적 정당성은 충분합니다. 1691년 신미보에 기초한 이 전통 호칭은 문중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공식 존칭이며 충분한 역사성을 지닙니다.
둘째, 국가 추증 사실도 엄밀하게 확인됩니다. 지산집에 실린 대제학과 2조 판서 추증 기록은 국가가 남궁창공이 충의와 공적을 인정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셋째, 생전 관직과 사후 추증 관직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직한 부제학은 생전의 관직이고 대제학과 판서 추증은 사후의 명예입니다. 따라서 두 기록은 서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궁창공의 위상을 더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넷째, 양관 대제학은 홍문관 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후대의 학술적 통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 전통 호칭은 존중하고 추증 관직은 함께 병기하자. 결론적으로 남궁창공의 공식 호칭 문제는 단순한 명칭 대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문중에서 사용해온 부제학공이라는 호칭은 깊은 역사성과 정통성을 지닌 소중한 유산입니다. 동시에 국가가 사후에 내린 대제학과 판서 등의 추증 관직은 남궁창공의 충절과 학문, 그리고 국가적 예우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중 내부에서는 전통의 결을 지닌 부제학공이라는 명칭을 계속 존중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대외적 학술 소개나 홍보에서는 홍문관, 부제학이라는 생전 관직과 함께 대제학 및 판서 추증 사실을 병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만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전 관직과 사후 추증이라는 서로 다른 역사적 층위를 조화롭게 공존시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정리는 하멸 남궁시 문중의 전통을 더욱 굳건히 하고 남궁창공의 위상을 더 널리, 더 정확하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제학공 남궁찬의 공식 호칭에 관한 학술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 보고서 원문은 하멸 남궁시 대종회 홈페이지, 알림, 공지사항에 등재되어 언제든지 열람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